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디지털 리더십 센터의 박기찬입니다. 2002년을 사실은 데이터 시대를 새로 열었다는 원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본적으로 정보를 축적하는 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대대적으로 디지털로 바뀐 해가 바로 2002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가 돼서 그 시점 이후로 모든 세상에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데이터가 없으면 경영이 안 되구나, 이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 20년 동안 데이터에 익숙하다 보니 잘못됐다 그러면 좀 표현은 그렇지만 오해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들 하죠. 하나는 데이터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기술을 생각합니다. 기술이 있어야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수집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오해를 갖고 계신 건 이 데이터 그러면 뭔가 일부 특정한 부서에 국한된 얘기지 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서 모든 팀에 필요합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팀은 반드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 목적은 공통된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과를 내야 되는 이 첫 번째가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를 모르면 안 된다 하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모든 팀은 예외 없이 데이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우리 이노핏이 리더의 데이터 코드 8가지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그 8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 비전을 수립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자산화해라. 세 번째는 데이터를 흐르게 해라. 네 번째는 데이터를 시각화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라. 여섯 번째는 데이터를 의심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데이터 문화를 평가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로 조사를 했더니 데이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2020년에 조사했더니 조사 기업의 97%가 우리는 데이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 응답한 그 기업들의 92% 정도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점점 투자 금액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데이터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데이터가,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한 돈이 과연 효과가 나느냐를 늘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기법을 도입을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에 투자한 거를 얼마만큼 측정하느냐를 봤더니 2022년도에 92% 정도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측정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굉장히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데이터 시대가 새로 열렸는데 이 시대에 이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과연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들이 데이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이런 기업, 유니콘 기업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추출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철저히 고객 중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당한 유니콘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니콘 기업은 디지털 시대에 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당연히 그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더라. 그러니까 일반 고객, 이용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디지털 기반의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응대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운영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빠른 변화에 응대하고 있더라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ESG를 포함한 또 DEI에 대한 이런 환경에 대한 변화에, 즉 사회적 책임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더라 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런 5가지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 6가지를 2가지 단어로 보면
하나는 데이터, 하나는 조직 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를 만들어서 그 힘으로 성과를 낼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쌓아야 된다. 즉, 이 데이터 기반 문화에 대한 절차와 성과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리더십의 성과와 조직 문화의 이 상관계의 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0.65로 굉장히 높은 상관계의 수를 보여주고 있더라. 즉, 문화가 우리 리더가 계속 추구하는 성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8개 계명 중에 2가지 계명만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8개 계명을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요. 첫 번째 계명은요. 데이터에 대한 비전을 먼저 만들어라는 겁니다. 데이터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죠. 데이터 비전이 팀 운영하는데 왜 중요하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하니까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요. 팀 운영의 투명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효율성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시장에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적응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죠. 이 데이터 문화를 만들려면 크게 5가지를 감안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은 자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금융자산이 있죠. 금융자산을 모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면 경제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사회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받습니다. 데이터 자산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자산화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자산화에 대한 개념들이 지금 설명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데이터가 자산화가 되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 성과를 창출하면 일단 팀장으로서 직업 고민에 대해서부터 자유스럽게 되고요. 역할의 폭이 넓어지고 조직으로부터 인정되고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 팀장님의 수명 표현이 죄송합니다. 유한성을 갖고 있죠. 팀장으로서의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 조직이 가야 될 영속성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팀의 목표가 바로 달성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 내부에 축적, 자산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하는 거죠. 우리가 돈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접근성 관리가 용이하고 현재 가치뿐이 아니고 데이터는 무한한 잠재 가치를 갖고 있어서 3가지의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데 신속하고 한 목적대로 움직이고 이게 팀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참여해서 문화화될 수 있습니다. 조직 사명인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산을 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목적에 맞게 자산화를 해야 되는데 전체 자산화의 흐름은 이런데 각각에 맞게 목적이 정확한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는 비구독자의 검색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전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에 맞게끔 필요한 데이터, 우측에 있는 저런 데이터만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하더라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례들이 세계적인 기업이고 전부 IT 기업의 사례 아니냐? 우리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문화는 어떤 산업, 어떤 팀에 관계없이 모두 범용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존 디어라고 하는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농기계 그러면 데이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요, 세계적으로 1위를 하는데 굉장히 데이터를 문화화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산업에 관계없이 팀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기계도 만드는데 왜 우리가 못해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산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모든 필요한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아마 전사를 개발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개발할 때 필요한 데이터, 즉 필드 값이 있냐 없냐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까 힐티 사례에 있어서 인사를 받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사도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적사항, 조직 내 이동, 근태, 보상 등등 휴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모든 데이터가 스트럭처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가 조직 문화에 온라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냐 하는 부분을 인사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전략은 회사 전체의 비전과 전략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사람을 뽑아서 나갈 때까지 평가를 통해서 배치, 교육, 훈련, 승진, 임금시키는 부분인데요. 각 영역마다 추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모든 팀에도 이렇게 자산화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교육의 사례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우리 팀도 여러 가지 키 목표가 키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뽑아서라도 이게 왜 우리가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데이터는 원천이 어디고 주기는 언제 나오고 담당은 누구고 어디다가 저장해야 될 거냐는 부분을 리더가 개괄적으로나마 갖고 있으면 어떠냐 하는 부분입니다. 8개 코드 중에 2개만 소개받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조금 아쉬운 점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컨텐츠는 사실 다른 분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데이터 교육을 하다 보면 다들 이것도 현업 가서 어떻게 쓰지? 혹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아니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걸 곰곰이 듣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그냥 누구 하나가 열심히 한다고 조직에서 IT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보게 일반적으로 같이 데이터를 쓰고 데이터로 말하고 또 데이터로 일하고 결정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만 전반적으로 진짜 데이터 기반의 조직이 될 수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그 일반 기업들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기술 교육만을 하진 않고 기술 교육 그리고 이제 기술을 사실 쓰는 이유는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 또 결국에는 비즈니스 성과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교육 이 세 가지가 다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융합하는 형태의 교육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기술만 가르쳐서는 사람들이 못 쓰겠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깨달은 거고요. 그런 접근으로 이번 과정도 데이터 리더십 센터 그리고 기술센터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전체 시간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총 하루 8시간까지도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량이고요. 오늘 보신 강의는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 전체 내용에 보시면 인트로하고 모듈 1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강의를 나가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팔짱을 끼고 해봤어? 돼? 현업 가면 달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해소해드려야 진짜 리더들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서 데이터 코드별로 어떤 액션 플랜들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현업에 적용할 때 뭐가 어렵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콘텐츠 안에 지금 담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업종별로 아마 또 다양한 상황이나 부서별로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 기반한 스터디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실질로 데이터 교육을 받으셨다고 해도 진짜 우리가 데이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전체가 데이터로 일을 하려면 이걸 교육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